안녕하세요. 과학수사 연구 두 번째 수업 진행합니다. 이 시간에는 혈흔에 대해서 우리가 공부하겠습니다. 혈흔 관련해서 영상 또 준비했는데 한번 보고 할게요. 이걸 먹고 불면증이 사라졌어요. 이젠 11시부터 6시까지 푹 자요. 범인을 잡는 데 있어서 결정적인 단서가 되는 것이 DNA죠. 최근 과학수사기법의 발달로 DNA 활용도가 높아지고 있어서 해외는 물론 국내에서도 관련 연구가 활발합니다. 이동훈 기자가 보도합니다. 혼자 하산하고 있던 피해자를 성폭행하기 위해 뒤따라가 주먹과 발로 얼굴 등을 폭행, 목을 조르. 지난 2015년 마산에서 일어난 이른바 무학산 살인 사건. 미제로 남을 뻔한 사건의 진범이 범행 6개월 만에 잡혔습니다. 열쇠는 바로 범인의 DNA. 범죄 현장의 증거물은 가장 먼저 사람의 손으로 꼼꼼하게 감정됩니다. 여기서 범인의 흔적을 찾아야만 DNA를 추출할 수 있는데 무학산 살인 사건의 실마리도 여기에 있었습니다. 전에는 발견하지 못했던 290여 개의 흔적을 찾아낸 결과 범인의 DNA를 확인한 겁니다. DNA 감정은 현대는 이제 기술이 많이 발전을 했기 때문에 보편적으로 통일된 방법에 의해서 누구든지 다 할 수 있는데 문제는 얼마나 더 세세하게 세심하게 할 수 있냐가 관건이죠. 과학수사 기법이 빠르게 발전하면서 이렇게 DNA를 활용한 범유전학의 역할은 점점 커지고 있습니다. 단순히 신원을 확인하는 것뿐 아니라 범인의 생김새는 물론 사는 지역도 DNA만으로 알아낼 수 있습니다. 검거하지 못할 범인이나 용의자를 우리가 추적할 수 있는 기술을 가졌다는 거고요. 또 한편으로는 그런 범죄자 DNA 데이터베이스 같은 것을 국가가 구축함으로써 예방하는 데 조금이나마 기여할 수 있는. 우리나라의 DNA 분석 기술은 이미 세계적인 수준에 도달했다는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하지만 개인의 유전 정보 제공을 꺼리는 사람들이 많아 분석 결과를 적용하는 데는 한계가 있습니다. 최신 범유전학 기술을 제대로 활용하려면 무엇보다 엄격한 윤리 규정을 마련하고 이에 대한 사회적 합의를 끌어내는 일이 뒤따라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YTN 사이언스 이동훈입니다. 이런 것처럼 방금 우리 봤던 것처럼 이 시간 DNA 관련 혈청학이란 게 뭐냐면 우리가 음식을 먹고 이 음식이 우리 몸에 소화되면서 피를 만들죠. 그래서 우리의 혈흔이라든지 소변, 정액, 대변, 머리카락, 우리 몸에서 나오는 모든 게 피와 관련되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혈청학이라고 합니다. 혈흔 볼게요. 혈흔 감정 대상은 범죄 현장에서 채취한 증거물과 피의자와 피해자 등의 대조 혈액을 대상으로 합니다. 항원과 항체 반응 원리를 이용하면 혈액은 각종 인체 조직과 인체에서 나오는 분비액에 존재하는 모든 것의 대부분 혈액형 물질의 검출이 가능합니다. 혈흔으로 혈액형, 성별, DNA 분석 등이 가능한데요. 혈흔 감정의 순서는 눈으로 보고 혈흔 예비 시험하고 그다음에 혈흔을 확인하고 그다음에 사람의 피해인지 증명을 하고 혈액형 검사를 합니다. 그래서 우리 주변에 보면 예은이라는 학생들이 많죠. 예비시험, 예은, 예은이는 인형처럼 이쁘다. 그래서 혈흔 예비, 혈흔 확인, 인열 증명,
혈액형에서 예은, 인형 이렇게 기억하면 되겠죠. 예은이, 인형. 자, 다음 갈게요. 먼저 눈으로 봅니다. 혈은 감정에서 가장 맨 처음 시행하는 가장 중요한 검사인데 혈흔이 증거물에 어디 부위에 어떻게 묻어 있는가를 자세히 기록하거나 사진으로 촬영하는 것은 검사 결과를 과학적으로 정확하게 입증하는 중요한 자료입니다. 증거물은 눈에 잘 띄는 부분은 물론이고 옷 속, 꿰맨 자리, 접은 자국 등 눈에 잘 보이지 않는 부분도 자세하게 관찰이 가능합니다. 그래서 가장 먼저 눈으로 본다. 그 다음에 예비 검사 있죠, 예비. 혈액이 묻은 흔적이 육안으로 관찰되면 그 흔적이 혈흔인지를 예비 검사하며 혈흔이 육안으로 관찰되지 않으면 혈흔이 묻어있는 것으로 의심가는 부위에 우리 눈으로 보이지 않는 혈액형을 확인할 때는 루미노일 시약이죠. 루미노일 시약을 분무하여 뿌려서 검사하고 루미노일 시약은 불을 꺼놓고 보면 형광색처럼 빛이 납니다. 그래서 형광색 반응을 합니다. 육안으로 관찰한 흔적은 증류수로 적신 여과지에 얼룩을 전사하거나 그 일부만을 여과지 위에 놓고 무색 마라카이트 그린 시약을 떨어뜨려 검사하고 무색 마라카이트 그린 시약은 혈액일 경우에 녹색 반응을 합니다. 이게 사건 현장 가면 그러잖아요. 사건 현장에 보면 살인사건 현장 보면 범인이 피해자의 피를 다 닦습니다. 눈에 보이지 않아요. 그럴 때 루미노일 시약을 뿌려서 불을 끈 상태에서 보면은 형광 반응이 나오죠. 또 형광색 반응이 나면 범인 현장으로 우리가 예비적으로 지정할 수 있잖아요. 그죠? 예비 검사를 합니다. 예은, 혈흔인지 확인합니다. 자, 혈흔 예비 검사에서 혈흔으로 양성 반응이 나오면은 루미노일 시약에서 형광색, 무색 마라카이트 무색 마라카이트 시험에서 녹색 반응이 나오면 그 부위에 헤모그로모겐 결정체 시험을 실시하여 혈흔임을 확인합니다. 혈흔이라면 국화 꽃술 모양의 결정체가 현미경에서 관찰됩니다. 그래서 혈흔 확인 시험을 하고요. 그 다음에 사람의 피인지, 인혈을 증명합니다. 사람의 피인지, 그래서 사람의 혈액을 토끼의 면역주사에서 만든 항사람 면역혈청을 이용하여 사람 피인지를 확인합니다. 사람의 피를 토끼의 면역주사라면 항에 대한 항사람 면역혈청이 나오겠죠. 그걸로 사람의 피인지 인혈 여부를 확인합니다. 마지막으로 혈액형을 검사합니다. 사람 혈액형 확인되면 ABO식 혈액형 검사를 실시하고 ABO식 혈액형 검사만으로 누구의 혈액인지 구분되지 않을 때는 MN, RH 검사를 추가로 실시합니다. MN식 RH 혈액형은 한 달이 지난 혈흔에서는 혈액형이 검출되지 않습니다. 우리가 주로 많이 쓰는 게 ABO식 혈액형 검사를 많이 합니다. 혈흔을 채취할 때는 유동, 살아있는 혈액, 움직이는 혈액은 깨끗한 유리병에 담아 새어나가지 않도록 마개를 견고히 닫고 얼음 상자 등에 넣어 부패를 방지해야 되겠죠. 그죠? 자,
침윤, 침식해서 묻어있는 혈액. 그래서 즉 가라앉아서 묻어있는 혈액은 스며든 혈흔은 대부분 채취하여 그늘에서 건조시켜야 합니다. 건조시켜서 국가원에 보내야 되겠죠. 국가원, 그죠? 여름 같은 데 보면 건조시키지 않는 상태에서 비닐봉지에 넣어버리면 썩어버려요. 혈흔이 부패하면 DNA 검사가 안 되죠. 그래서 부패하지 않도록 건조 중요합니다. 건조시켜서 보내야 됩니다. 자, 부착된 혈흔. 의복 등에 부착된 혈흔은 부착 부위를 깨끗한 종이에 사이사이 끼워서 혈흔이 다른 부위와 겹쳐지지 않도록 포장해야 합니다. 또 손톱에 부착된 혈흔은 손톱 끝부분을 안쪽으로 적당한 길이로 잘라 비닐봉투에 싸서 포장합니다. 이 경우 손톱은 너무 깊게 자르다가 피해자의 혈흔이 묻어나올 수 있으므로 주의해야 합니다. 아스팔트 벽면이나 벽면같이 혈흔이 부착된 가건물이 고정되어 운반이 곤란한 경우에는 아스팔트의 벽면에 혈흔이 부착된 그런 그 검체가 있는 경우에는 운반이 곤란하잖아요. 그죠? 이런 경우에는 거즈에 생리식염수를 묻혀 부착 혈흔을 닦아 그늘에서 건조시켜 의뢰합니다. 이 경우 거즈 대신 솜을 사용하거나 알코올 등으로 닦아서는 안 됩니다. 자, 솜은 먹어버리죠. 먹어버리거나 흡수를 해버립니다. 그래서 솜을 쓰면 안 됩니다. 알코올은 증발을 많이 하잖아요. 그죠? 그래서 증발을 통해서 제대로 안 나올 수 있기 때문에 알코올을 써서는 안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부착된 혈흔을 그늘에서 건조시켜서 의뢰하면 됩니다. 정액반인데 우리 몸에 있는 정액도 피로 만들어진 거예요. 피. 그래서 정액의 법의학적 증명은 성범죄 수사에 있어서 유력한 증거가 됩니다. 정자는 여성의 질내에 36시간에서 72시간까지 생존합니다. 자, 72시간이면 며칠이죠? 하루 24시간에 이틀이면 48시간에 그 다음에 3일째면 72시간이죠. 1일, 2일, 3일. 3일간 검출이 될 수 있다는 거예요. 결국은. 우리가 그 몇 년 전에 일어났던 섬마을 성폭행 사건에도 되게 여성분이 침착하게 대응을 했죠. 샤워하지 않고 이불을 가지고 자기 몸과 함께 그대로 갔죠. 유전자를 분석을 하기 위해서 범인을 검거했던 건데 3일 동안 즉 72시간까지 생존한다. 정액반이란 정액이 묻어있는 의복이라든지 손수건, 휴지 등 어떤 물체에 부착되어 있는 상태를 반응이라 합니다. 그 어딘가에 묻어있는 반응, 정액반이라 합니다. 정액 검사의 방법은 정액의 부착을 확인하고 사람 정액인지 증명하고 마지막으로 혈액형 검사를 하면 되겠죠. 부착 부위는 육안으로 보고 또 자외선 조사에 의하는데 암실에서 이게 그 정액반도 혈액형이다 보니까 암실에서 자외선을 쐬면 형광색을 발합니다. 결정 형성 시험도 가능합니다. 사람 피는 꽃술 모양의 나오죠. 그죠? 자, 사람 정액 증명 시험은
사람 정액을 토끼 면역에 주사하여 사람 정액에만 선택적으로 반응하는 항사람 정액 면역 혈청을 이용하여 사람의 정액 여부를 확인합니다. 혈액형 검사는 ABO식을 많이 쓰고 필요한 경우 로이식 혈액형 검사를 가능합니다. 자, 정액을 채취할 때 우선 피해자의 질액의 혈액형을 우선 파악하고 혼합반, 자, 정액과 질액이 있는 정액과 질액이 있는 혼합반에 있는 정액의 혈액형을 파악해야 합니다. 그 다음에 질액과 호흡되어 있는 혈액형 감별을 필요할 때는 질액과 혼합되어 있는 정액의 혈액형 감별을 필요할 때는 반드시 피해자 혈액을 1에서 2ml 채취하여 함께 의뢰하면 쉽게 혼합반 같은 경우에는 피해자 혈액과 비교가 되기 때문에 감별하는데 되게 편하겠죠, 그죠? 두 번째, 냉장 상태로 운반하기 곤란할 때는 청결한 거지에, 자, 청결한 거지에 건조죠. 종이봉투, 파라핀지에 포장해야 됩니다. 하지만 비닐봉투에 넣으면 된다, 안 된다? 비닐봉투는 안 됩니다. 부패하기 때문에. 부패된 시체에서는 정자의 검출이 불가능합니다. 네 번째, 증거물 전체를 의뢰해야 하며 의류, 휴지, 팬티에 묻어있는 정액 부착 부위가 서로 접촉되지 않도록 깨끗한 종이를 사이에 끼워 포장해야 합니다. 모발, 우리 머리에 있는 모발은 몇 개월간 검사가 가능합니다. 특히 이 모발은 마약을 하는 사람들을 확인하기 위해서 가장 좋습니다. 모발로 확인 가능한 사람은 유전자 검사, 모근이 부착되어 있거나 연령 검사 가능하고요. 인체에서 채취할 때는 이 모발의 뿌리, 우리가 머리카락이 빠지면 하얗게 되는 부분이 있죠. 모근이에요. 모근까지 채취하는 게 바람직합니다. 모반을 절단하여 채취하는 경우에 가능한 머리 가까이게 절단하는 게 가장 바람직합니다. 타액, 범죄 현장에서 유리된 타액을 이용하여 범인의 혈액형을 판단하거나 남녀 식별이 가능합니다. 또한 과일 등의 이빨의 형태가 남아있는 경우에는 거즈 등으로 타액을 흡입시키고 그래서 버리기를 하고, 또 하나는 과일에 먹었을 때 하였던 흔적은 실리콘 러버로서 치은을 채취하면 됩니다. 세 번째, 자외선 검사할 때 타액 부착 유형을 확인하고 전분 소화효소 검출 시험을 합니다. 타액 확인 시험이겠죠. 사람의 타액임 증명을 확인하고 마지막으로 혈액형 검사를 합니다. 우리가 지금 이 대부분 채취하는 게 유관, 예비 검사, 혈흔 확인 검사,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혈액형 여부 검사. 이 순서가 비슷하죠, 그죠? 대변 소변입니다. 분뇨검사에 의해서 혈액형을 감별하거나 범인의 생활 환경, 섭취 음식물의 종류, 식별, 사건 종류, 상황 추정이 가능합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우리가 사건 현장에 이렇게 대변을 보고 가는 사건 현장에 대변을 보고 가는 범인들이 있죠. 자, 그러면 이렇게 사건 현장에 대변이 있다고 한다면
혈액형 검사를 할 때는 이 혈액형의 대변의 밑부분, 중간 부분, 끝부분 있잖아요. 자, 어디 부분이 가장 좋을까요? 가장 좋은 부분은 대변의 끝부분입니다. 이 부분에 나중에 피가 묻어 있을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국가원으로 보내야 됩니다. 국가원. 유전자 검사, DNA 검사가 가능합니다. DNA 검사 가능한데 이 중간 부분 있죠. 이 중간 부분은 음식물 종류잖아요. 이 범인이 어제 우리가 6시, 우리 위장은 6시간 안에 소화되거든요. 6시간 동안 있거든요. 그러면 대변까지 가면 거의 한 10시간, 12시간 됩니다. 자, 그러면 이 대변에 있는 중간 부분에 보면 그 법인이 전날 뭘 먹었는지, 어디 가서 어떻게 뭘 먹었는지 나옵니다. 그래서 음식물의 종류를 확인할 수 있겠죠. 그래서 대소변 검사는 이렇게 혈액형 음식물의 종류까지 가능합니다. 또 알리바이도 되겠죠. 알리바이. 감정 목적에 따라 채취 방법이 달라집니다. 혈액형은 대변의 표면 끝부분에서 채취합니다. 음식물의 종류는 대변의 내부의 것 채취합니다. 그 다음에 기생충의 감별, 대변의 각 부분을 조금씩 채취하면 기생충의 감별이 가능합니다. 자외선 검사, 타액의 부착 여부 확인하고 전분 소화효소 검출 시험, 타액 확인 시험, 사람의 타액을 증명하는 시험, 혈액형 검사 가능합니다. 자, 암기사항으로 혈흔으로 혈액형, 남자인지 여자인지, 혈액형 보면 DNA가 확인되잖아요. 그죠? 남자 성별도 나오고, DNA 나오고, 요즘에는 혈액형만 나오면 미래에 있을 유전적 질환까지 파악할 수 있답니다. 혈흔 검사의 방법은 예은 인형 이렇게 기억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육안 관찰, 예비 예은, 보이지 않을 때 루미놀, 형광색이 나오고요. 무색 마라카이트 그린, 녹색 반응을 합니다. 이렇게 해서 예비 시험을 하고 가면 됩니다. 여기까지가 이론이고요. 자, 루미놀 시험이나 무색 마라카이트 그린 시험은 이제 우리가 구별할 게 우유라든지 커피, 녹순쇠, 정읍, 무즙과도 약간 양성 반응이 나옵니다. 그래서 단정하면 안 되겠지만 방바닥에 커피를 쏟거나 이런 경우에는 나올 수도 있죠. 이런 부분은 참고만 하시고요. 어찌됐든 간에 우리가 사건 현장에서 피가 있는지 없는지 확인할 때는 루미노 시험, 그 다음에 무색 마라카이트 그린 시험 통해서 예비 검사를 한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문제까지 풀어버릴까요? 자, 문제까지 풀면 시간이 좀 될 것 같아서 이번 시간에는 여기까지 끝내고 다음 시간에 문제 풀고 들어가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했습니다.